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발생했던 전북 지역 집단 감염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북도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 연장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는데 결혼을 위한 상견례 같은 일부 모임에 대해선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강사가 최초 확진된 뒤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2주 만에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자 대부분이 이번 주말과 휴일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는데 새로운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나눈다든지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리고 호흡이 매우 가쁜 그런 격렬한 운동이라면 전북은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매일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유지하는데 직계가족 모임과 결혼을 위한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은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야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은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 계도 없이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에서 제외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전라북도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26개에서 43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일시나 긴급 돌봄을 포함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살부터 12살까지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과 초등 이 발생하면 친인척 수준으로 돌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등에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엔 전주 9개, 익산과 완주 2개 등 7개 시군에 17곳을 신설할. 최근 여당의 당권 주자들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말뿐만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대회, 전북을 찾은 당권 주자들은 하나같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국민연금본부가 있는 이 이점을 활용해서 이 자산운용사들을 유치해내고 뭔가 이 자산운용의 전문 금융의 한 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전북은 굉장히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확대시켜서 전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하지만 집권 여당의 행보와는 달리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전북만에 특화된 금융산업 생태계와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정 결정을 유보한 뒤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중심도시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전라북도는 금융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마련이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굉장히 바쁘고 더 큰 욕심들이 있지만 모든 일들은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성장해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 공약에 이어 총선 공약까지 정치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 시중 가격의 절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청년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청년 매입 임대주택 24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주시는 전주대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21가구를 공급했으며 전북대 인근에도 오는 6월까지 다가구 주택 2채를 사들인 뒤 새로 고쳐 24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적 동포의 마약 거래 현장을 덮친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낀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 시민까지 달려들어 손으로 승용차를 듭니다. 차 아래 깔린 경찰관을 구조하는 겁니다. 중국 국적 동포의 마약 거래 현장을 덮친 경찰관을 용의자가 차로 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범인이 타고 달아나려던 차량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이 됐는데 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가슴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신호위반 차량을 쫓아 격투 끝에 태국인을 붙잡았더니 1억 원어치 필로폰을 들고 있었고 전남 영암에서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태국인 차에서 마약이 나왔습니다. 1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비타민으로 꾸며 밀수한 태국인 마약 조직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 벌어진 외국인 마약 범죄입니다. 2018년 600명 정도이던 외국인 마약 사범은 이듬해 1000명을 넘었고 지난해엔 1,4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3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최근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는 국제 택배 우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통관 물량이 급증한 결과 세관에서 마약을 찾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젤리류, 사탕류 이런 식으로 전부 위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스템이 사람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1, 2%밖에 검사율이 안 되고 국제 공조로 밀수의 길목을 지키는 마약 검색이 보다 강화돼야 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는 마을버스 바로 온과 시내버스 환승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마을버스 무료 운행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요금 생활 거점까지 500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로 최대 2차례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성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 1,250원의 차액인 750원만 내면 됩니다. 환승 시간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는 하차 뒤 40분 이내,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는 하차 뒤 90분까지입니다. LG그룹에서 분리되는 신설 지주사 이름이 LG홀딩스로 잠정 결정되면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LX란 이름을 대한지적공사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G 측은 LX의 상표와 이미지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했고 사업의 유사성이 없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상표 등록 최종 승인까지 1년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해 특허청에 공식 이의를 신청하는 등 대응할 방침입니다.